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도지 담지입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다 배웠고요.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계산 문제에 아주 필요한 내용들이죠. 보험금 산정 방법하고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감소 보험금은 가피자 공식이잖아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 가피자, 가입금액, 피해율의 평, 수, 미, 평. 그래서 평균 수확량, 수확량, 미부상 감수량, 그다음에 가피자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지급보험금 계산할 때 가수원별로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품종별로 하지 않아. 요거 가로넣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얘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 평균 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비율은 과수원별로 산정한다. 요거 가로넣기 품종별로 산정하지 않는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가피자 공식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고요. 보상하는 재해로, 보장하는 재해, 지금 보상하는 재해 막 섞여 있어요. 예,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보상하는 손해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했고, 뭐 보상하는 재해로 적어놨다 하더라도, 뭐 아라고 이야기해도, 뭐 어라고 얘기해도 아라고 알아먹는 것처럼 찰떡같이 알아먹어라 라고 기본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뭐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을 합니다. 피해율 공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 수, 미, 평.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닷장물도 그렇고 논장물도 그렇고 지금 종합가수도 이 피해율 공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복숭아만 달라요. 복숭아가 4월 29일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과목은 병충해 감수량을 더한다. 추가 감소 보장 보험금이 있어서 2과목은 뺀다 라고 해갖고 서로 지금 식이 달랐는데 이제 같게 들어왔죠. 병충해 감수량을 더합니다. 왜냐면 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병충해 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복숭아. 그래서 추가 보장해줄 때도 병충해 넣어서 해줘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계약자한테 유리하니까요. 맞나요? 그래서 복숭아의 피해율만 평, 수, 미, 병, 평으로 가더라.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부상 감수량을 빼고 병충해 감수량은 더해주더라. 나누기 기준은 평년 수확량이 되더라.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과실의 그 무게 몇 프로만 인정해? 50%만 인정이기 때문에 개수를 0.5를 곱해줍니다. 자, 미부상 감수량은 우리가 평년에서 수확량 빼고 미부상 비율을 곱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평년에서 수확량 뺀 게 뭐예요? 결국 감소가 된 거잖아요. 감수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더라. 작년에 저가전 종합에 그런 문제 있었어요. 착가 감소범 미부상 비율 주지 않았어. 미부상 비율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부상 감수량 없는 거죠. 물론 저가전 종합위원 같은 경우는 미부상 주수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때는 미부상 주수도 주지 않았고 미부상 비율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미부상 감수량은 0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이때 계산된 보험금은 뭐가 한도예요? 항상 우리는 한도는 이 보험가입금액 한도예요. 맞나요? 내가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원 들었는데 보험금을 1,500만원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하지만 최대 보험금 한도는 뭔가요? 피해율이 내가 100% 입었다 하더라도 자기부담 비율을 빼기 때문에 최대 보험금의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에서 피해율이 100%일 때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 이게 최대 보험금의 한도가 되겠죠. 어디든 같습니다.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정 비용, 잔존물 보정 비용은 상기 계산식 적용해서 산출하고 보험가입금액 초과에도 지급하더라 라고 돼 있고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을 한도로 하더라. 이거는 지금 과실에 대한 거죠. 과실에 대한 거고 우리 과실에 대한 거를 비용순에서 거의 산출하지 않아요? 맞나요? 거의 안 나와서 과실에 대한 건 20만 원 한도가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시설에서 20만 원 보험금 한도가 나온 거는 지금 해가림 시설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거 해가림 시설만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 한도가 있더라. 지금 이건 과수 쪽에 관계된 손해방지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은 비가림 시설은 아닙니다. 시설은 아니고요. 또 이제 시설 작물의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온해 시설 작물 버섯
보수도 해당되겠네요. 같이 그죠? 원예 시설 작물에 있어서 20만 원 한도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기타 합력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 초과에도 주죠. 똑같습니다. 포도, 복숭아, 수확량 추가 보장 특약입니다. 추가 보장 특약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할 때, 이때 자기 부담 비율 초과는 평수, 미, 병, 평 있죠. 이때 그 피해율하고 같아요. 이때 피해율하고 같다는 거. 아이고 이거. 주계약 피해율입니다. 주계약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실은 이제는 뭐 병충해 감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계약 피해율이나 지금 특약의 피해율이나 같아서 같이 적용되겠네요. 보통 주계약에서 보험을 받았어? 라고 한다면 추가 보장 특약이 들었다고 한다면 추가 보장 보험금도 받고, 주계약에서 피해율을 안 나와가지고 보험금 못 받았어요? 그럼 뭐 추가 보장 특약 보험금도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자, 보험금 공식입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이고요. 자, 이때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포도일 경우에 그렇고요. 저희가 추가 보장 특약이 있는 건 포도하고 복숭아만 하거든요. 복자 중에 자두는 아니고 포도, 복숭아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이 있어요. 포도일 경우에는 평수 미평이더라. 복숭아일 경우에는 병충해 감수량이 들어오더라. 주계약 피해율하고 같이 가더라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무손해보장입니다. 나무손해는 특약이죠. 특약 가입한 데만 나무손해보장 보험금 주고, 어떨 때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가 되겠네요. 자, 피해율의 공식은 고사된 나무가 위로 올라갑니다. 피해 주수는 고사된 나무지 수확불능나무 아니에요. 고사된 나무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가 되겠고요. 피해 주수 한번 볼게요. 수확 전에 고사 주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수확 완료 후에도 고사 주수가 있어요. 맞나요? 우리가 수확 전 조사 하잖아요. 착가수 산정 무조건 하기 때문에 착가수 산정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거 뭐예요? 나무수 조사. 그때 고사주수 있으면 그때 체크에 넣는다는 거예요.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는 뭔가요? 포도나 복숭아는 수확 완료가 10월 10일입니다. 오포복 맞나요? 10월 10일 이후부터 해서 우리가 나무 보장 종료 기간은 11월 30일이죠. 나무주는 12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이기 때문에 10월 10일에서 10월 30일까지 수확 종료 후에 완료 후에 고사주수 이것도 더해서, 왜? 나무 보장은 더 기니까요. 맞나요? 우리 과실손해보장 기간보다. 그래서 수확 전 거도 더하고 수확 후 거도 더해서, 그래서 고사주수 산정하고, 이때 미보상 고사주수는 제외하더라. 미보상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거니까요. 빼면 안 되겠죠. 실제 고사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고사주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비가림 시설입니다. 우리 이미 시설에서 한번 배우고 왔어요. 일과목에서도 배우고 왔고. 자, 보험금 공식이 손자입니다. 뭐하고 비교해요? 보험가입 금액. 왜?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공개 공식이니까 당연히 손해액이 뭐요?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네요. 자, 이때 달라지는 거.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하더라라고.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장소와, 그 일시와 장소에 따른 가액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보험가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나요? 보험가액은, 가입 금액은 가입할 때의 일자, 때와 곳이고, 보험가액은 어때요? 그 당시, 사고가 생긴 그 당시죠. 보험가액은. 자, 재보험사업자는 1사고마다 사고 날 때마다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주는데, 이건 한도가 보험가입 금액 한도더라라고 했고, 제조달 가액이란 건 뭔가요? 내가 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가격하고 똑같은 금액을 제조달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신품 가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네요. 자, 중복보험에 관한 경우입니다. 중복보험이에요. 중복보험은 어떤 거예요? 동일한 계약의 보험 목적물, 네, 동일한 사고,
를 이제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때 그럼 A사, B사, C사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동일한 보험 목적이어야 되고 동일한 사고여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중요한 건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입을 초과해야 됩니다. 클 때 이걸 중복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어왔어요. 원래 1차 시험에 있는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중복보험을 A사에 들고 B사에 들고 C사에 들었어요. 그럼 비례배분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산정해요. A사에 50만 원이 나왔어요. B사에 60만 원이 나왔어요. C사에 70만 원이 나왔어요. 난 이 A사랑 굉장히 친해요. 나 너한테 50만 원 안 받을게. 전부 이거 나눠가지고 B사하고 C사에서 청구해서 받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A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 지급보험금이 B사, C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다른 계약이 서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같다 라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 라는 계산 방식이 있어요. 자, 같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의 합계액 분의 이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을 가지고 손해액을 결정하고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의 합계액 분의 이 계약의 보험금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가축에는 보면 여기에도 중복보험에도 자기 부담금을 뺍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가축에는 지금 있죠. 근데 지금 시설에는 없어요. 비가림 시설, 원해 시설 어디에도 자기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기본서에 있는 대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도 있으니까 이것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지금 기본서에. 그래서 자기 부담금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액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보험가입금액 나누기 각각 전부 다 계산한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자,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같을 때는 그렇고 다를 때는 손해액 곱하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나누기 전체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이렇게 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에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의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 금액도 비례배분하더라 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조금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도 이렇게 하나 싶은 얘기 드는데 보험 이제 이런 거예요. 비가림 시설은 조금 예의가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비가림 시설, 원해 시설 전부 다 나오거든요. 이런 원해 시설 예를 들어볼게요. 원해 시설 안에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을 보험 들고 안에 우리가 뭐 드나요? 부대 시설 들죠. 부대 시설 든다고 해볼게요. 농업용 시설물 안에 따로 냉방 시설, 이 부대 시설을 각각 우리가 이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이지만 각각이 다르잖아요. 실은 각각이 다르잖아요. 그때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각각 비례부분해서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이렇게 두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실은 원래 시설 안에서도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을 같이 취급을 해 버리죠. 하지만 뭐 굳이 뭐 따로 나눠 가지고 이 농업용 시설물 안에 중에서 이 보험 목적물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여기 농업용 시설물 뭐 어떤 A 장치, B 뭐 이렇게 따로 각각 들었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보험 가입 금액은 A 전체를 통틀어서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A, B 각각 다르다라고 한다면 뭐 1,000만 원에 대해서 보험 가액 총합의 보험 각각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보험 가액을 가지고 이 보험 가액 금액을 비례배분해서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농업용 우리 농작물 재보험하고는 그렇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 보험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농작물 재보험에 이런 예가 있을까를 들면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다 하나 보험 가입금을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문구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 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손해평가 시험에서는. 그 다음입니다. 재보험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 수리 복구를 해야 돼. 그때는 제조달 가액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준다고 했는데 실제 수리 복구를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구해야만 제조달 가액으로 인해서
보상을 다 해줄 건데 복구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시가로 계산한다는 건 감가상각을 한다는 말이죠. 제조달 가액에다가 곱하기 원래 100% 줄 건데 감가상각률을 해가지고 이것만큼 줄게 이런 말이에요. 이 감가상각률 어떻게 구하나요? 경과연수가 몇 년이 됐어요? 1년에 몇 년씩 얼마씩 감가가 돼요? 경영 감가율을 곱한 거죠. 경과연수에 경영 감가율을 곱한 게 경가상각률이 되는 거예요. 이 경영 감가율은 다 다르죠. 농업용 시설물의 뭐 구조체가 다르고 피복제가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암기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 주면 준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우리 원예 시설에 가면 전부 각각 구분해서 돼 있잖아요. 이동식 하우스가 다르고 연동식 하우스가 다르고 고정식 하우스가 다르고 그다음에 피복제가 다르고 부대 시설이 다르고 전부 다 경영 감가율이 달라요. 근데 원예 시설에 있는 그 부분은 실제로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게 내용 연수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내용 연수가 18년이야, 내용 연수가 10년이야, 내용 연수가 8년이야. 내용 연수를 외우든지 아니면 감가상각률을 경영 감가율을 암기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해요. 왜? 기본서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실제 수리 복구 안 해도 시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5번 보세요. 자, 피해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수리 복구 할 거라고 180일 이내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돼요. 서면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80일이 지났는데도 서면 통지하지 않았어. 그럼 이때도 역시 감가 적용해서 보상합니다. 이거 추가된 거 이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180일입니다. 자기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은 뭐 일과목에서도 하고 왔고 우리 제도 일반에서도 이미 하고 왔던 내용이죠. 반복이에요. 자, 쭉 계산 같이 해볼까요? 비가림 시설 우리가 원예 시설이 같죠.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입니다. 최저가 얼마? 30만 원입니다. 최대가 얼마? 100만 원이에요. 근데 피복제 단독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최저가 10만 원입니다. 최대가 30만 원입니다. 단지 단위로 하고 1사고 때마다 지급하는 1사고 단위입니다. 이거는 비가림과 우리 원예가 같아요. 그 다음에 해가림은 어떻게 가나요? 해가림은 조건은 전부 같은데 피복제 단독사고라는 게 없고 자 이거 이 10만원에서 우리가 100만원까지 해서 토탈로 보면 해서 해가림은 최저가 10만원이에요. 최대가 100만원이에요. 이렇게 갔어요. 됐나요? 그럼 자기부담금 다 정리 한꺼번에 됐네요. 자, 보험급의 지급 한도입니다.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제일 골치가 아팠었죠. 비용 손해. 비용 손해 자부담을 적용하나요? 비례보상을 적용하나요? 하지 않나요? 굉장히 논란거리였는데 뭐 이번 정리하신 그 기본서 4월 29일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내주시면서 뭐라고 추가가 된다면 내용이 상기 보험금 계산식을 적용해서 계산해라 라고 문구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상기 보험금 어떻게 계산해요?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뺍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비용 손해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자기 부담 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기타 협력 비용은 어떤 경우에도 비례보상이나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협력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비용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 빼라는 게 되겠고요. 비가림 시설은 우리가 그냥 제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하죠. 하기 때문에 비례보상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하지 않고 비가림 시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험가액 금액 결정할 때 실제로 제조달 가액에다가 어떻게 해요? 최저가 80%에서 최대가 130% 내에서 가입을 해요. 맞나요? 원예 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제조달 가액에다가 90%에서 130%까지 가입을 해요. 80%만큼 가입했다 하더라도 전부 보험으로 봐요. 왜? 가입 금액에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가입을 했잖아요. 90%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냥 전부 보험으로 봐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나 원예 시설은 비례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손해 역시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설을 할 때 원예 비례보상해요. 수정합니다. 그리고 비가림 원예 시설은
비례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기보험금 계산식 적용하여 계산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자부담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자부담은 적용합니다. 하나 안 하는 거 뭐 기타 협력 비용 안 합니다. 비가림 시설의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은 뭘 넘을 수 없나요? 보험가입 금액 한도입니다. 가축하고 같죠? 가축보험금과 잔존물 처리 비용의 합은 보험가입 금액 한도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 가축의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한도 없는 것들,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 비용, 잔존물 보증 비용은 역시나 상기보험금 계산식 적용입니다. 별표예요. 그래서 적용해서 비용 손해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입니다. 보험가입 금액 초과해도 줍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의 총 한도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뒤에는 100만 원 뺄 필요 없겠죠. 한도도 기억하세요.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100만 원이더라. 됐나요? 자, 그래서 비용 손해 정리합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비가림은 어때요? 원의 시설은 어때요? 그다음에 해가림은 어때요? 가축은 어때요? 축사는 어때요?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지금 그 문제 풀기 하고 난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부담 적용합니다. 자, 보험금 산정 방법 및 기준입니다. 자, 전체적인 틀만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보험금은 가피자 공식 그대로 가고요. 복숭아 외는 평수 미평, 복숭아는 평수 미병평으로 갑니다. 미부상 감수량은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부상 비율을 곱하는데 가장 큰 값, 맥스값 적용한다고 했죠. 미부상 비율 기억하세요. 여러 번 있을 경우에는 맥스값을 적용합니다. 물론 항목이 각각 제초에 관한 거, 병충해에 관한 거, 기타 영농 기술에 관한 거 각각 항목이 다르다고 한다면 더하기는 해요. 더하기는 하는데 같은 항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값 가지고 옵니다. 자, 수확량입니다.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 수확량이고요. 이때 착과량은 우리가 이미 착가수 구하는 거 배웠어요. 착가수에다 뭘 곱하면 우리 가수원의 착가수가 나오나요? 전체 착가수,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전체 착가수가 나오죠. 그래서 착과량이 되려면 뭘 곱해요? 과중을 곱해야 돼요. 자, 미보상 주수가 들어옵니다. 왜요? 미보상 주수는 감수량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감수량이기 때문에 어디로 잡아요? 수확량으로 잡죠. 감수량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확량으로 잡아요. 그래서 미보상 주수 곱하기 1주당 평년 수확량 해서 들어왔네요. 저가전하고 다르죠. 저가전은 감수량만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감수량에서 감수량에 미보상 주수 해가지고 미보상 감수량이 따로 있었죠. 맞죠? 그래서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뺐잖아요. 맞나요? 그때 산정할 때 미보상 주수를 따로 산정을 했고 지금 우리는 수확량을 바로 산출해버려요. 산출해버리기 때문에 감수량에서 미보상 비율을 뺄 필요 없이 바로 수확량에 미보상 주수급도 더해가지고 수확량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수확량에서 감수량만 빼면 바로 착과량에서 감수량만 빼버리면 바로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수확량 이건 착과량입니다. 착과량. 자, 감수량입니다. 감수량은 우리가 이제 수확기 이후에 우리 사고가 있었을 때 조사하는 거고요. 착가에 의한 감수량이 있을 수 있고 낙가에 대한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 그래서 우리가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를 했잖아요. 그 감수량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수확감수 추가보장 보험금 PL 곱하기 10% 같고요. 포도는 평수 미평, 복숭아는 평수 미병평 이렇게 가죠. 수확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고요. 이때 착과량이라는 것은 우리 주당 우리 가수원의 착가수죠. 가수원의 착가수 어떻게 구했나요? 주당 착가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곱했죠. 그래서 계단 가중을 곱한 게 착과량이 되겠고 미부상 주수는 감수된 거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수확량으로 잡아요. 착과량으로 잡아요. 그래서 미부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에서 착과량을 구하고요. 사고당 감수량입니다. 착가 피해 감수량, 낙가 피해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이 있어요. 착가 피해는 어떻게 우리
현장 조사 방법에서 이미 배웠어요. 착과 수에다가 착과 피의 구성률을 곱해요. 이게 2차 사고라고 한다면 1차 사고 시에 착과 피해율을 빼줍니다. 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과중을 곱했어요. 낙과입니다. 낙과 수에다가 양을 곱하니까 과중을 곱하니까 양이 됐고요. 낙과 피해 구성률을 곱해줍니다. 맥스 A 2차 사고라고 한다면 이전에 착과 피해율을 맥스 A로 잡아줍니다. 자, 고사나무 감수량입니다. 고사주수의 금차 고사주수입니다. 금차. 이번 해차. 이 금차 고사주수는 어때요? 이전에 고사주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 금차 고사주수에서 이전 고사주수를 빼줘야만 지금 현재 누적 고사주수에서 이전 고사주수를 빼줘야만 금차 고사주수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고사된 거에는 얼마만큼 달려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착가피해, 낙가피해 할 때 이때 주당 착가수, 주당 낙가수 있죠. 주당 낙가수 계산한 거를 가지고 전체 원래는 이 나무에 몇 개가 달렸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과중 곱하고요. 나무 비율은 100%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맥스 A가 됩니다. 됐나요? 자, 착과 피의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낙과 피의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를 우리가 다른 말로 금차 착과 피의 구성률 또는 금차 낙과 피의 구성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금차 피해 구성률이란 말이 나오면 내 피해 구성률에서 이전에 혹시 착과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맥스 A를 빼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산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별표 산식 쭉 한번 볼 건데요. 별표 산식이 기본수에 정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별표 산식의 내용으로 별표 산식에 있는 그 내용으로 그 용어로 같이 한번 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별표 산식을 보면 피해율 산식 우리 피해율 산정 방식에 대한 전체 공식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쭉 보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왜냐면 포복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의무 착과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착과량이란 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만 빼주면 되기 때문에 포복자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종합과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되는 게 포복자예요. 포복자의 보험금 산식과 피해율 산정 방법을 알아야만 향후 이어지는 우리 나머지 종합과수들이 있죠. 과수들에 대한 이해도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포복자가 종합과수의 가장 기초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포복자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꼭 해두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